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쫙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끼가 넘치는 분이네. 아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요. 네.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해 이슈가 되었는데 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범.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어머.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저 캡처 떠가지고 학원에서 달아놓으려고 했구나. 연기학원에. 중국은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강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뭐야, 참 진짜. 우강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특종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스페인의 유명 레게톤 뮤지션 칸델라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빨간 염색을 한 분이 이제 뮤지션이고요. 누가 간 입힐까? 자, 뮤직비디오 속에서 클라시에 의해 오른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차에 같이 탔었던 이 남성의 정체. 마약 황제 프란시스코 테온이었던 겁니다. 저 알고 한 거예요, 그럼?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섭외했는데 후덜덜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스페인 경찰은 2016년도부터 그를 지명수배 1순위로 두고 집요하게 추적을 했지만요. 1순위? 끝내 프란시스코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지명 수배자고 1순위라면서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저 마약 황제는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니면 이제 마약 밀매범 그만하고 싶어서 나 좀 잡아가라 한 건가? 자수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나 쌓자. 지명수배 중인 범죄자 프란시스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이유! 내 조직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경찰 너희는 날 잡을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완전히 예,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지명수배범 프란시스코의 뮤비 출연 논란이 커지자 가수인 클라시 A는 긴급히 뮤직비디오를 삭제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경찰들은 이 뮤직비디오가 프란시스코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로 잡고요.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는 물론 마약상들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까지 모조리 수사하며 프란시스코의 흔적을 쫓았는데요. 자, 그런데 경찰의 수사 도중 일어난 대반전. 프란시스코가 먼저 자수를 한 겁니다. 거봐, 내 말 맞잖아. 그래, 이 사람이 이 생활에 질렸어 이제. 네, 심지어 그는요,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들과 자수 조건을 협상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 2주 만에 막을 내린 마약왕의 도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네. 스스로 등에 관역을 달아놓고 꼴 좋다 라며 그의 기행을 비웃었습니다. 자, 간 큰 범죄자들의 최후. 죄값을 톡톡히 치르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영국 대학생 베스 프리스톤은 여행 중 고가의 스마트폰을 도난당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위치 추적 앱도 꺼져 있었던 상태. 베스는 어쩔 수 없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 베스의 SNS를 통해 한 여성이 뜻밖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휴대폰 분실하셨죠? 제가 주웠는데요. 제가 폰이 고장났거든요. 좀 쓰고 드릴게요. 아이클라우드 B 비번 좀 가르쳐 주세요. 미리 감사드려요. 뭐야? 이게 DM이 공손하네. 어? 아니 너무 뻔뻔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사람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자, 상대 여성이 바로 이 전화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베스의 휴대전화가 맡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친절하게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고민이 보여 메시지에. 첫 문장에 쏘리 들어가잖아. 미안해. 내 전화인데 누가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래. 쏘리라고 하잖아. 다행히도 상대 여성이 순순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베스는 그녀에게 배송비까지 주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여성 감감무소식. 그동안 참고 참았던 베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서 우체국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자꾸 귀찮게 굴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SNS에서 베스를 차단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베스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사연을 SNS에서 공개, 절도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한 범인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스마트폰을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임을 했는데 탁자 위에 진짜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 이렇게 하다가 탁 봤는데 없어지고. 그 안에 또 연예인들 제 그런 일정을 있고. 전화번호 너무 민감한 것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포기를 하고 위치 검색을 껐다 켤 수 있거든요. 이스탄불에서 터키로 많이 갑니다. 검색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번호 우체국 확실해요. 그 뒤에 터키에서 연락 왔어요? 예. 많이 와요. 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 미국 미시간주 레드퍼드 경찰서 SNS에 한 지명수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이 글이 미 전역에서 대화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명수배 글은 뭐 맨날 올라오는 건데 뭐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수배범이 유명한 사람인가 봐. 지명수배범인 마틴 자이드를 보호 관찰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이 도주를 썼던 거죠. 이후 경찰 공식 SNS에 지명수배 글과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수배 글을 본 범인 자이들은요. 더 꽁꽁 숨어버린 게 아니라 형편없는 건데. 난 체포될 걱정 따윈 하지 않아. 경찰의 SNS에 직접 본인이 손수 댓글을 달아서 경찰을 조롱했죠. 그러더니 심지어는 만약 너희가 올린 다음 게시글이 1000번 공유되면 내가 도넛 한 박스 들고 가서 자수할게. 한번 해보자고. 게시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며 정말 아주 간 크게도 황당한 내기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학교의 쓰레기까지 다 줍겠다라는 공약까지 추가했습니다. 와. 경찰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미친 듯이 공유를 했나요? 자이들의 도발에 경찰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수배자가 도넛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넛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찰이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오히려 저렇게 했구나. 바로 자이들의 내기 도전을 수락,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며 불과 1시간 만에 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던 겁니다. 약속 지켜야 돼. 도넛 가져와. 시민의 힘을 너무 얕봤네. 잠깐 뭐라고 그랬죠? 1000번 공유되면 자수한다고 공언했던 자이들. 도넛 사들고 가서 근처 학교 청소한다 그랬죠. 네. 아니 4,000번이면 4박스 가져야 돼. 그럼 네 배인데. 진짜로. 도넛은 한 박스였다고 합니다. 진짜 끝판왕 아닌가요? 이 끝판왕이. 저 심리는 진짜 이해 못하겠다. 이후 경찰은요. 자이들이 약속을 지켰으며 그를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SNS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는 찌질하지만 여기서는 난 약속을 지킨다. 네. 경찰하고도 이렇게 논다. 이거 하나 하려고 한 거예요. 저 안에 철창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예? 자, 범인 자이들이 자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경찰에게 대결을 신청한 간 큰 범인 자이들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트롤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은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된 거예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만든 자기 얼굴이 찍혔어? 아, 여기 찍혔구나.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아,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얼굴 더, 얼굴 더 빨리 나오고.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저 정도면 거의 셀카 찍었네요.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거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반성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도둑들은 처음 봅니다. 일단 뭐 가는 컸는데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시킨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면 저는 생각나시겠네요. 2018년 9월 미국 뉴햄셔주 경찰이 공식 SNS에 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뭐지? 뭐죠? 예? 뭐야 깜짝이야. 애기 아니에요? 아니 인형 뽑기 기계에서 지금 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저기서 애가 왜 나와요? 아동 학대인가? 자, 이게 바로 경찰이 영상 속 남성을 공개 수배한 이유입니다. 34세 남성 안토니 헬린스키는 뉴햄셔의 한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아, 저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저거 어떻게 뽑지? 장난감 뽑기 기계에 들어있는 게임기가 갖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어린 딸을 뽑기 기계 안으로 들여보내서 빼오도록 한 거예요. 진짜. 뭐 천벌받아라 넌 진짜. 아니 뭐 딸이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저기 얼마나 좁은데 저기다가 딸을 구겨 넣어요. 저기- 저 구겨 넣은 거잖아, 저 완전히. 그리고 저 만약에 끼워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저게 할 짓이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고 경찰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자 공개 수배가 됐던 아빠 안토니는요. 결국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빠 안토니의 직업이 놀랍게도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죠. 뭘 배웁니까 저런 인간. 아, 나 지금 저 딸이 너무 불쌍해.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